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메리츠화재입니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예전에 이 메리츠화재에 대해서 한번 해드렸었죠. 이때 이후에, 이때 당시가 16,100원이었는데, 이때 이후에 주가는 한 13%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한 10% 이상 올랐는데 저는 그럼에도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에 실적이 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단기순이익은 약 한 43% 증가했고요. 매출액도 1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95% 증가했어요. 95% 영업이익이 보험사에서. 참고로 좀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이 보험업종 자체가 성장성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 연봉으로 좀 보여드리면, 꾸준히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꾸준히 주가가 올라주면서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주가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건 다른, 이제,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물가가 상승하면서 보험료를 똑같이 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했던 거예요. 2017년, 2018년부터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다가 다시 또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한 번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저 역시나 영상도 찍어드렸고 한 13%가량 이제 영상을 찍어드린 이후에 분석해드린 이후에 주가도 상승하고 있고요. 저 역시나 투자 중이고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인 것은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변곡점이 나온다면은 또 최근에 또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죠. 굉장히 좀 성공적인 추가 매수를 했었고 한 여기서 했나요? 영상 찍어드리고 매수했고 이쯤에서 추가 매수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실적이 좋은 건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사건 사고가 없었죠. 그만큼 질병도 많이 없었고 사고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청구하는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실적이 좋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자명사실인 거고, 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사건 사고가 평소처럼 발생한다면, 질병이 평소처럼 발생하고 사고가 평소처럼 발생한다면 다시금 실적이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닐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보험료를 10% 이상 인상해요. 실손보험이 10% 이상 인상이 됩니다. 추가로 이 차량보험, 참고로 메리츠화재는 차도 하죠. 이 자동차 보험도 5% 이상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5% 이상 이제 그 보험료가 증가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시기를 보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전 영상에서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은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메리츠화재의 방향성과 그리고 투자자로서 어떤 식으로 이 보험업종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메리츠는 장기인 보험 위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된 보험이었죠.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은 사실 돈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자동차를 사면서 자동차 보험에 들지 않는 분들 안 계시죠? 그만큼 자동차 보험이 우리가 삶을 사면서 꽤 반드시 필요한 그런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보험업종 입장에서는, 보험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 위주로 하는 이런 메리츠화재의 경우에는 다른 이런 판로를 좀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번에 2017년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CEO가 일을 하게 되면서 장기인 보험에 대한 그런 강점을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참고로 장기인 보험은 이제 3년 이상의 납부 혹은 5년 이상의 이제 만기가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암보험이라던가 아니면 어린이 보험이라던가, 어린이 보험도 어릴 때 들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쭉 가는 보험이죠. 그리고 치아보험, 뭐 치매보험, 요즘에 또 인기가 있는 펫보험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좀 장기인 보험에 굉장히 좀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상태이고, 보통 5위였어요. 5위. 그러니까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메리츠화재의 장기인 보험 중에서 5위 정도였었는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위가 되었습니다. 1위.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2위. 삼성화재와 1, 2위를 앞다투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커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장기보험을 커 나가면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아진 건 맞아요. 지금 간단하게나마 재무제표를 살펴드리면 시가총액이 현재 2조 1천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6천억 원.
당기순이익도 4,300억 원. 그러니까 PER로 치더라도 6이 안 되죠. 5.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참고로 배당 수익률도 지금 기준으로 7%가 넘어요. 7%가 넘습니다. 제가 처음에 분석해드릴 때 기준으로는 한 7.9% 정도였죠.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7%까지 떨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굉장히 고배당주인 것은 맞습니다. 또는 ROE 같은 경우도 다른 보험사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요. 왜냐하면 이쪽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되는 보험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장기인 보험 위주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ROE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이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지난 한 4년, 3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하락만 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가장 큰 이유로 이 문케어 때문에 그래. 문케어, 문재인 케어라고 하죠. 이 문케어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만큼 비급여 같은 경우도 급여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문케어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이 보험료의 인상을 막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반대급부로는 당연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략 한 2년 동안, 이게 정책으로 시행되고 2년 동안 7조 원 이상의 손실을 이제 보험업계에서 봤을 정도로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런 정책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도 기준으로 대략 한 1조 원 정도의 이런 손해율이 2019년 기준으로 3조 원까지 늘어날 정도면 거의 뭐 2.5배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2.5배 정도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좀 손해가 막심했다. 왜냐면 이 보험료 인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보통 한 3%, 최소한 4, 5% 정도는 인상을 해왔는데 2017년부터 시행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성장을 할 수가 없었죠. 특히나 최근 몇 년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보험업 쪽에서 낼 수 있는 수익이 완전히 다 막혀버린 거예요. 첫 번째로 보험료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재차적인 수익 상승을 이제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채권의 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이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일반인 고객들에게 이 보험료를 받으면 그 보험료를 당연히 굴리겠죠.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은 안전한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자를 받는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지금 어떻죠? 최근에 미국 국채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채도 그렇고 뭐 30% 이상씩은 다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 30% 이상씩 다 올랐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당연히 이자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보험사는 이 채권으로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만기까지 꾸준히 가져가는 것인데, 만기까지 가져가면서 이자율이 30% 이상 늘었다는 것은 수익성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을 이제 올해부터로 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로 문케어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점. 그러니까 문케어 때문에 지금까지 보험료 인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면 올해부터는 보험사들이 죄다 나서서 뭐 10% 인상하겠다, 50% 인상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5% 이상, 최소 5% 이상 인상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케어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정부 정책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제대로 올리지 못한 이런 보험료 인상을 한꺼번에 올릴 경우에 실적도 당연히 한꺼번에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힘이 약해지면서 이쪽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한꺼번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꽤나 좋은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겠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보험료 인상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가 상승도 이루어왔던 거죠. 다만 지금 물가 상승률이 가파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정책의 힘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의 폭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 그 두 번째로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억지로라도 잡아놓게 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제2의 IMF 터지는 겁니다. 미국 국채보다 오히려 한국의 국채 금리가 낮아질 경우에는 해외 자본이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2의 IMF,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국채는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고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 중에 압도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탑픽으로 보셔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더 알아봤는데 이
미지급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질병을 걸렸을 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지급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따져주는데 이 메르츠 화재가 거의 가장 미지급률이 가장 높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직원 수도 가장 많이 증가한 이제 보험사가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는 거의 2배가량 증가했어요. 대략 한 0.7배 정도 직원 수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말이죠.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거죠. 추가로 이 실적, 그러니까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30%예요. 30%.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센티브가 후하다는 삼성화재도 16%인데 메리츠 화재는 30%를 줍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직원을 굉장히 많이 인재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러한 환경이 조금씩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지급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의 유지율, 그러니까 얼마나 더 계약을 유지하느냐, 계약 유지율이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도 봤는데 계약 유지율도 거의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무려 70%가량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신기하죠. 그만큼 효율적으로 좀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료는 가장 지급 안 하지만 계약 유지율은 가장 높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기대를 해볼 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화재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험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메리츠 화재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